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용인 원산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건축 허가 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말에 났었는데 저도 어제 봤거든요. 이게 용인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건설 업체들은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달에 3월 달에 첫 삽을 뜨고 27년 5월에 가동 목표죠. 근데 지난해 7월 26일 날 SK 하이닉스 이사회를 열어서 첫 번째 공장과 업무 시설을 건설하는데 구조 4,115억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착공을 결정을 하고 부지 조성 공사를 이어갔었죠. 이런 신문들이 뭐 다 났었죠. 이렇게 다 났었죠. 그런데 SK가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평택 캠퍼스 앞에 있지만 상당히 일을 진행하는 데서 투명하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게 건축 신문에 이렇게 발표된 거 보면 펩 1기 공장을 포함해서 19개 동의 상당한 큰 규모의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2월 13일 날 SK 에코플랜트가 주관해서 용인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공사 현장에 필요한 건설 장비라든가 업체, 단체에서 이제 설명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 PPT 내용 중에 이 공사 규모에 대한 것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눈길을 끌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딱 보시면 여기는 소부장입니다. 소부장이 한 50여 개가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 1, 2, 3, 4 이렇게 들어오죠. 요 사이에 보면 시설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 GCS 이제 가스 공급, 케미칼 이런 쪽이고 여기는 이제 사무동인 것 같아요. 지원 시설들이 이렇게 몇 동이 있고 이 밑에는 345kV 변전소, 154 뭐 변전소 이런 것들, 폐기물 처리장, 열병합 발전소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는 지금 이주택지 72개 이주택지가 있고 여기 이제 지원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지원 시설, 뭐 상업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공식적인 주감도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보면 용인 특례시는 첫 번째 생산 공장이 한 곳과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해서 다음 달 첫 번째 펩 공사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197만 5,284제곱미터, 그러니까 59만 한 5천 평 정도의 부지에 연면적 142만, 그러니까 43만 295평 정도의 건물이 지어집니다. 19개 동을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펩은 57만 제곱미터, 연면적 57만이니까 얼마냐면 17만 2,424평이에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지상 20층 규모의 지원시설 한동, 창고, 폐수처리장 등 17동, 총 19동의 그 공장 건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SK 하이닉스는 여기에서 이제 전체 120조 원을 들여서 총 4개의 반도체 공장을 구축한다는 얘기인데 오늘 이 건축 허가에 나와 있는 이 시설을 잘 보셔야 되는데 반도체 공장이 4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발표가 된 거고 부속 건물이 18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반도체 공장 3개만 남은 거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건축 허가를 내서 부대 시설을 먼저 확 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평택 캠퍼스에 짓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자, 이것도 공식적인 그 조감도입니다. 제가 이게 반도체 대전에 가서도 찍었고 이 자리를 입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꽤 높은 이렇게 지원시설 건물들이 있거든요. 자, 이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장비 사용 설명회가 2월 13일 용인시청에서 있었는데 여기에 SK 에코플랜트가 이제 주최를 하면서 생산 1기 공사 일정, 투입 장비 유형, 기준이라든가 참여 대상 기업의 요건,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흐릿하지만은 그걸 다
PPT로 정리를 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래서 사업 위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인구 원산면 독성리, 고당리, 중릉리 일원입니다. 그래서 A15, B1, F8 뭐 이렇게 용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지역 지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반공업지역이고 산업시설구역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제가 한 달이 좀, 한 달 반쯤 전에 이것을 그 지구 단위를 했던 회사 그 전무님하고 식사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원산면 그 독성리 이쪽에다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넣었냐고 했다니만 그 기술단에서 전국에 46개의 후보지를 검색을 했었대요. 다 검토를 했는데 요 독성리, 구당리, 중릉리 요 원산면 일대가 오염 총량대에서 빠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K 반도체 벨트의 중심 위치라. 자, 이렇게 보면 이천에 SK 하이닉스가 있고 그다음에 청주에 SK 하이닉스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원산면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이제 여기에 평택에는 삼성이 있고 아산, 천안 이렇게 있고 여기는 또 뭐 여기 화성이 있고 용인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지역이고 전체는 62만 평, 1단계 부지는 26만 평. 하여튼 이 면적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에다 제가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이제 협력화 단지, 소부장 단지고 여기 이제 여기가 이주택지고 아파트 3개 블럭. 그 다음에 뭐 복합용지, 주차장,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토지 사용 시기가 27년 하반기예요. 좀 당겨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장비 설명에 나와 있던 PPT를 제가 확인해서 이렇게 다시 만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팹입니다. 팹 1기입니다. 1기. 평택 캠퍼스를 겸 P1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하 1층, 지상 11층입니다. 자, 여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은 평택 캠퍼스에는 지하가 없습니다. 근데 SK는 지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상 11층이거든요. 이 11층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평택 캠퍼스 1기에서 4기까지는 8층입니다. 8층이라 그래서 팹이 2층 규모입니다. 1, 2, 3층하고 4층이 전기시설, 5, 6, 7,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전기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전자는, 약간 2층 규모의 팹을 8층 규모로 지었는데, 이게 11층이라는 얘기는 팹이 3층 규모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거는, 언론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찾아보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여기다 반도체 공장을 4개를 짓는데 3층 규모라는 거. 그러니까 전체 4기까지 짓는다 그러면 팹이 전부 몇 개냐? 한 기당 팹이 6개씩 들어가자는 거예요. 6, 4, 24, 크리눔이 24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UB가 나오고 플러스 GCS가 되는 이 CUB가 뭐냐면 센트럴 유틸리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GCS까지 포함이 된데 GCS는 뭐냐면 가스 공급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셜 가스 플러스 케미칼이거든요. 이게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간 거죠. 삼성전자는 요거를 복합동 개념으로 해서 따로 만드는 거죠. 15만 4천 볼트의 이제 자체 변전소, 그 다음에 비상 발전기. 그러니까 반도체는 단 1초, 뭐 1분 내라도 세울 수가 없으니까 만일 정전이 된다 그러면 즉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비상 발전기 시설이 채워지는 거죠. 그렇죠. 지하 2층, 지상 2층. 그 다음에 WWT는 이거는 뭐냐면 워터 트리트먼트라 그래서 수처리입니다. 수처리.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3가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전기, 물,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이지요. 그런데 물이 반도체를 생산하고 나오면 뜨거워요. 그걸 또 온도 저감 시설이 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하 2층, 지상 8층. 그러니까 요 WWT는 이렇게 가고 온도 저감동은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가는 거죠. 지하 저수조. 요거는 지하 1층, 지상 1층. 지하 정수장. 정수장은 이제 이게 여주보에서 물이 오니까 그걸 해서
정수장을 만들어서 저기 UPW, 그러니까 초순수소로 만드는 거죠. 요거를 4개층. 그 다음에 통합 자재 창고, 자원 순환 창고, 지상 3층, 지상 2층 이렇게 가고, ISO 트레일러, 이거는 뭐냐면 스페셜한 가스, 그러니까 특수가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아마 거기에 관리하는 그런 아마 그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지상 1층, 지상 1층, 지상 1층. 그러니까 트레일러 1층, F2 1층, 그 다음에 345kV 변전소. 이거는 지금 짓고 있어요. 골조가 거의 다 올라갔거든요. 맨 남쪽에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물이 여러 동이죠. 지금 여기를 봐도 여러 동입니다. 하나, 두 개, 여기도 지금 하나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들이 한꺼번에 다 짓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공 시점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착공을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이제 지원시설이 있는데, 지원동이 있습니다. 지원동에 보면 지하 1층, 지상 18층. 여기 이제 그 메인 오피스라고 있거든요. 메인 오피스는 지상 21층이에요. 신문에는 20층이라고 나왔는데 이 설명서에는 PPT는 21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통합 그 컨트롤 타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웰컴 커뮤니티 센터, 월컴 센터는 뭐 3개층, 그 다음에 커뮤니티 센터는 2개층. 평택 캠퍼스에는 이제 이게 설명하고 이러는 브리핑 룸이 P1에 따로 있거든요. 아마 그런 시설인 것 같고, 수펙스라고 있거든요. 수펙스 R&D, 지상 1층인데, 수펙스라는 건 이제 SK그룹의 경영의 최고 협의 기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부대 시설이 있는데, 이건 규모가 안 나와 있고, 상생 협력동이 있는데, 지상 3층, 지상 8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규모로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삼성은 팹 하나를 짓고 그것도 이제 이렇게 부속 건물을 같이 짓고 막 이렇게 하는데, SK 하이닉스는 팹 하나에다가 부속 건물 한꺼번에 쫙 지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건축 허가가 났지만은 건축이 이제 들어가거나 완공 시점은 그 용도에 따라서, 건물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겠죠.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시설 면적은 컨설팅 기준으로, 부대시설은 하이라인 GH, GMS, 지하주차장, 버스 승강장, 지원창고, 데이터센터, 해외, R&D, 이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단 에너지 시설에 대한 그 또 환경 영향 평가가 또 이렇게 하나 떴거든요. 요거 한번 살펴보면 한국중보발전소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를 보면은 뭐냐면 집단 에너지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밑에를 보면은 그거예요. 열병합 발전소라고 보시면 돼요. 열병합 첨력가스를 이용을 해서 전기도 발생하고 발전시설도 여기 있죠. 발전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열병합. 당연히 이제 공장을 돌리려면 열병합이 필요하죠. 여기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들어가는 사업 구역계죠. 그러니까 이 밑에 이렇게 빨간 선처는데 여기가 집단 에너지 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이러한 시설로 되어 있죠.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오면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생산시설이 구축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죠. 그러니까 지금 원산면에 계신 분, 용인에 계신 분들은 이게 다음 달부터 착공이 되니까 굉장한 기대가 엄청.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행정 지원을 하고 SK 하이닉스에는 4,500억 원 규모의 용인 지역의 건설 인력과 자재, 장비 등을 우선 활용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에 따르면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첫 번째 P1에는 2년 동안 연 인원 300만 명이에요. 연 인원 300만 명. 그러니까 2년 동안 300만 명의 인원이 투입이 되는데,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좀 적게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용인 팹은 착공과 동시에 20%가 철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평택 캠퍼스의 삼성전자가
지금 셧다운하고 일부 이제 슬로우 다운을 하면서 건설 현장의 인력들이 그냥 전국에 흩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SK 하이닉스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그 PDF를 봤던 그 집단 에너지설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변전소는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폐기물 처리 시설에 이런 것들을 웬만한 것들은 다 밑에 와 있고 하수 처리 시설이 여기 지금 또 시작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면서 27년에 첫 번째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이 공장이 완성이 되려면 대략 한 10년 정도, 10년 이상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요즘 HBM 때문에 잘 나가기 때문에 삼성전자처럼 중간에 무슨 셧다운 되거나 슬로우 다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원사면에 계신 분들도 일정을 잘 낮추셔서 SK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